집. 엄마 나왔어. 당신도 벌써 왔었어? 오늘 늦는다더니? 다들 어디 있어? 엄마 방에 있나? 아니지, 부엌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체 왜 그러냐고요. 가만히 좀 있지, 뭔 저녁을 차려준다고. 해봤자 맛도 없으면서. 당신 왜 그래? 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미안해. 난 그저 우리 사위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이거 조금만 하면 돼. 일단 깨진 그릇만 좀 치우고 다시 할게.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내가 후딱 치우고 밥도 해주고 그럴게. 엄마 괜찮아? 손에서 피나.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 피 흘리는 거 안 보여? 엄마 안 그래도 상태 안 좋아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피라니. 그렇게 소리 지를 동안 깨진 거나 치우지. 이러다 더 다치면 어쩌려 그래. 멀쩡한 그릇 깨뜨린 건 니네 엄마인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대단한데 자꾸 밥 해주겠다 했잖아. 아파서 맛도 제대로 못 느끼는데 음식을 어떻게 한다고? 나 음식 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잖아.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갖고 맛있는 거 좀 시켜 먹으려 하는데 굳이 자기가 해주겠다 나서서 그릇을 깨먹고. 진짜 성질 나 죽겠네. 미안해. 난 그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전에 우리 사위에 밥 차려주고 싶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사위 밥 좀 차려주고 싶다는 게 문제야? 아픈 놈 이끌고 차려주겠다면 옆에서 도와주기라도 하지. 엄마한테 꼭 소리를 질러야겠어? 엄마도 그렇게 들여서 놀랐을 텐데. 엄마 괜찮아. 여기 내가 치울 테니까 엄마 방으로 들어가서 쉬고 있어. 정말 미안해. 딸 사위 이 집에 얹혀 산 이후로 엄마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집만 대고 있고 이놈의 병이 뭔지.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죽을 생각도 없잖아요. 신세 지는 거 알면 조용히 나 있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던가. 지금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일단 나와. 나랑 얘기 좀 해. 귀찮아. 내가 뭔 얘기를 더 하냐? 네 마음대로 병든 엄마 모셔놓고선 네가 나한테 피해 안 되게 한다며. 엄마 보살핀다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고 무슨 돈도 안 되는 알바나 하고 저녁 좀 먹겠다는데 이렇게 개판을 쳐놓고 나한테 피해 안 준 게 뭐가 있어? 니네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거슬리면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래? 그 와중에 어디가? 얘기 좀 하자니까? 얘기 안 한다고. 저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선을 덮네. 엄마 진짜 미안해. 왜 저러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엄마한테 대하는 거 보면 악마 같아. 그래서 엄마랑 남편이랑 단둘이 있는 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회사도 관두고 그런 건데 내가 오늘 좀 늦게 왔지. 진짜 미안해. 이런 걸 보여서. 무슨 내가 그릇만 안 깨뜨렸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안 그래도 김서방이 일이 바쁜가. 많이 예민해 보이길래 밥이라도 든든히 차려주고 싶어서. 내가 쓸데없는 오버를 했나 보다. 그냥 김서방 시켜 먹자고 할 때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나서선. 그게 뭐가 미안할 일이야? 장모가 사위 밥 차려주는 게. 고맙다고 하진 못할 망정. 엄마,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정상이 아니야, 지금. 무슨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니까? 그날 밤, 얘기 좀 하자니까 왜 이제 들어와? 술까지 마셨어? 그래, 내가 내 돈 주고 술 마시는데 뭐 문제 있냐? 집구석에 들어올 만해야 들어오지. 맨날 골골거리는 노인네랑 잔소리만 되는 아줌마밖에 없는데 들어올 만하겠냐고. 날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내가 좀만 참아달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 기껏해야 3개월밖에 못 산다 했잖아. 그 시간이라도 가족들이랑 함께한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서 내가 당신한테 부탁하고 또 부탁했잖아. 그래서 퇴직금도 당신한테 다 준 거고. 이제 고작 한 달 지났어. 엄마 당신한테 미안해서 뭐든 해주려고 하는 건데 어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 엄마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진짜 왜 그래? 당신 엄마한테 이러는 거 볼 때마다 나
억장이 무너져. 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피해 안 오게 하라 했잖아. 애초에 나는 당신 엄마 내 가족이라고 생각 안 했어. 솔직히 그 전에도 왕래도 없었고. 엄마 거의 평생을 국밥집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잖아. 그런 엄마를 어떻게 당신 말대로 바로 요양원에 보내? 가족이랑 쌓은 추억도 제대로 된 게 없을 텐데?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데 우리 결혼 허락받을 때 생각 안 나? 그때는 그때고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시장 통해서 일하래? 그러니까 병들어서 자식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아무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솔직히 다큐 같은 거 보니까 3개월 산다 해놓고 반년, 1년 넘어서까지 산 사람도 많구만. 그래서 우리 엄마 늦게 죽을까봐 크게 걱정이란 거야?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내 집에 들일 수는 없지. 잠깐이라니까 나도 참는 거지. 솔직히 당신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 정도 아량 베풀 수 있는 남자가 어디 흔한 줄 알아. 고맙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바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근데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엄마한테 말 좀 부드럽게 해줘. 왜 매번 소리를 빽빽 질러? 부드럽게가 안 되니까 그러지. 나한테 이거저거 하라 하지 마. 안 그래도 성질 나는 일 많으니까. 잘 거니까 더 말 걸지 마. 아휴, 매번 저렇게 대화 단절하고 진짜 속상해서 살 수가 없네. 그냥 엄마랑 나랑 따로 사는 게 맞나? 서로에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 다음날 엄마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어, 엄마 괜찮아? 아휴, 저거 헛구역질이 나네. 이번엔 약이 센가 보다. 약만 먹으면 속이 미식거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 그거 참 더럽게 정말. 어? 밥 먹는데 식사해 줄은 지키셔야지.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안 보인 데서 포하고 오든가. 안 먹고 있는 사람 앞에서 뭐해요? 어제를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저기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와서 나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화장실 좀. 엄마, 당신 내가 어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엄마가 일부러 이래. 아, 그럼 나는 이제 한술 들였는데 밥맛 다 떨어졌잖아. 이 집에 너랑 네 엄마만 있냐? 나도 있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돈 제일 많이 벌어온다고. 그 대접은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됐다. 내가 나가지 뭐. 나가서 먹고 올 테니까 두 분이서 오붓하게 식사하세요. 너 이럴 거야? 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지금 대꾸도 안 하고 가네. 엄마 때문에 미안해. 니들만 자꾸 싸우게 하고. 아, 이 몸뚱아리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눈치 없이. 엄마 잘못 아니라니까. 자꾸 미안하다고 하지 마. 저 사람이 너무한 거야. 어떻게 저래? 남도 아니고 장모인데. 남한테도 저렇게 못하겠다. 저렇게 지독한 사람인 줄 알았음 결혼하지도 않았어. 그래도 김서방만한 남자가 없어.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그러니 엄마 때문에 괜히 싸우고 그러지 말어. 안 싸우고 싶어도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화가 막 나는 걸 어떡해. 엄마 속은 좀 어때?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 김서방은 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어떡하니. 미안해 죽겠네. 아파서 밥 못 먹는 건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이 와중에도 사위 생각하고 싶어. 아이고, 사위 사랑은 작물이잖아. 뭐래? 전화. 엄마가 왜 전화를 안 받지? 3번이나 걸어도 안 받네. 또 무슨 일 있나? 하필 오늘 일이 많아갖고 제 시간에 못 보낼 것 같은데. 남편은 지금쯤 퇴근했겠는데. 전화 좀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여보. 지금 어디야? 이제 퇴근하고 집 앞이지. 왜? 그럼 들어가자마자 엄마 방 좀 가볼래?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원래도 자주 안 받긴 한데 이렇게 연속으로 안 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여보세요? 여보? 어, 왜? 내 말 들었어? 네 엄마 네가 좀 챙겨.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뭘 또 들여다보래. 난 저녁 먹고 갈 거다.
이미 식당 앞에 차도 대놨으니까 네가 보든가 해. 아, 잠깐 좀 봐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 진짜 왜 이래? 애초에 네가 돌보기로 했잖아. 나한테 부담 주지 마. 끊는다. 여보세요? 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냉정해? 엄마 상태가 어떤지 좀 봐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야? 바로 밥 먹고 집 들어간다고 하는 거 좀 봐. 그냥 엄마 모시고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알아보니 시골에 싸게 나온 집도 많다고 하던데 엄마를 위해서도 이게 나을 것 같고. 얼른 정리하고 가야지. 30분 후, 집. 엄마, 나왔어. 엄마, 엄마? 엄마, 여기 누워있으면서 왜 말을 안 해? 엄마, 엄마 지금 자고 있는 거지? 아니지?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그날 밤, 장례식장. 내가 제 시간에만 갔었어도 엄마가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축구 왔을 때 진짜 아팠을 거라 그러던데 옆에 아무도 없고. 뭐 어쩌겠어. 사람 운명이 그런 거지. 이 와중에도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은 죄책감 안 느껴? 내가 전화했을 때 당신만 바로 갔어도 이럴 일은 없었어. 엄마가 그렇게 혼자 죽을 일은 없었다고. 왜 또 내 탓이야? 나한테 니네 엄마 돌볼 의무가 없어. 애초에 네가 다 돌보겠다 해놓고 늦게 온 거잖아. 그러니 탓을 해도 네 탓을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의사가 길어야 3개월이라 했다며. 그럼 기간 안에 돌아가신 거 아닌가? 뭐? 우리 엄마 죽을 날만 기다렸니?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태평한 거야? 설마 일부러 집에 안 들어간 건 아니지? 아주 소설을 써라. 내가 들어갔어도 이미 쇼크 온 직후고 응급처치 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죽을 운명이었다고. 괜히 엄한 사람 자지 말고 장례나 잘 치러. 그래도 손님들 꽤 오네. 어? 저기 우리 부장님 같은데? 가볼 테니까 여기 있어. 끝까지 슬픈 기색 한 번을 안 보이네. 좀 저래?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원수 죽은 것처럼 행동을 하냐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네. 다음날 장례식장.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기차가 바로 안 잡히더라고. 서울 가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어디 안 좋으세요? 모르겠다. 감기 몸살이 좀 있네. 엄마, 왔으면 연락하지. 내가 아까 집 야중 나갔을 텐데. 중은 여기 바로 장례식장 앞인데. 근데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너 우리 아들한테 간병 시켰니? 말도 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니까.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힘든 건 우리 엄마가 제일 힘들었지. 당신 집에 있어봤자 혼자 TV 보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가고 그랬잖아. 언젠 엄마 집에 혼자 있는데 회사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엄마 안주거리 만들기도 했잖아. 병 앓고 있는 것도 힘든데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와? 참나 언제 저기를. 술 취해서 나도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 그리고 집에 내 손님들 데려오는 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그때 니네 엄마 과일 정도 깎아온 게 다야. 뭐 대단한 요리해준 것도 아니라고. 사위 집에 얹혀 살면 그 정도는 기본이고 더 해야지. 암 걸렸다고 팔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암 환자들은 멀쩡히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얼굴이 야했네. 안쓰러워서 어떡해. 뭐야, 엄마?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해? 어디 아파? 응, 감기 기운이 좀. 감기인데 여기까지 온 거야? 아,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랬어. 그래도 도리는 해야지, 어떻게 그래. 이런저리 안 나오면 평생 욕먹는다. 우리 아들 체면도 있지. 그 김에 우리 아들도 부는 거고. 가서 밥 좀 더 먹어. 이러다 말라 죽겠어, 우리 아들. 같이 가서 먹자. 엄마도 뜨끈한 국물 먹으면 좀 나을 거야. 아예 이따가 병원을 같이 가자. 뭐, 그러든지. 자기 엄만 기침 한 번 하는 걸로 저렇게 애달파면서 어떻게 다 죽어가는 우리 엄마한텐 눈 하나 깜짝 않고 소리 박박 지르지?
아무리 자기 부모 아픈 거랑 배우자 부모 아픈 거랑 느낌이 다르다 해도 저걸 보니까 더 용서를 못하겠어. 그건 일이 뭐라고 괜찮겠지 하고 늦게 간 나도 용서 못하겠고.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들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엄마가 좀 알려줘. 다음날 장례식장 앞. 난 엄마랑 집에 먼저 가 있을게. 당신이 낙골당까지 같이 갔다 와. 어차피 사람 많아봐야 정신만 사납잖아. 그래서 엄마 낙골당 안 치대는 것도 안 보고 간다고? 어머니 병원에서도 그냥 감기라고 있다며. 그냥 감기여도 엄마 나이 땐 치명적이야. 혼자 있는 걸 못 봐. 그냥 혼자 가. 관도 내가 들어줬잖아. 그 정도 역할 해줬으면 됐지. 이따 봐. 올 때 엄마 보양식 할 만한 재료 좀 사와. 전복 같은 거. 한우줄 좀 사오고. 엄마 고기 좋아하잖아. 그럼 간다. 끝까지 자기 엄마 얘기만 하네. 건드려준 걸로 다라고? 그래, 더 기대해봤자 뭐해. 원래 저런 인간인데. 저기, 오말숙 사장님 따님 되시죠?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머님 가게 10년 단골이에요. 지금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요. 여기 제 명함. 안녕하세요. 이제 장례 끝나고 납골당 가려고 하는데. 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해외에 있다가 소식 듣고 부랴부랴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거의 엄마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장례 내내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아프시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네요. 자주 좀 살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돌아가실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엄마한테 이렇게 소중한 분이 있단 건 몰랐네요. 엄마를 잘못 돌봤네요. 차라리 병원에 모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니에요. 사장님이 따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이상을 돌려주려 한다고 따님 얼굴만 보면 미안해 죽겠다 하셨어요. 저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으시거든요. 일단 납골당 가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도울 거 있으면 돕고요. 사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 꼭 지켜보고 싶어서요. 제 남편보다 낫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더 일찍 오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죠. 그날 저녁, 집. 왜 이렇게 늦게 와? 고작 낙골당 갔다 온 게 다일 텐데. 배고파 죽는 줄 알았잖아. 고기랑 전복은 사왔어? 안 그래도 몸이 으슬으슬 추운데 속까지 오니까 두 배로 더 춥네. 말씀 얼른 음식 해라. 내 죽은 간 심심하게 해주고. 근데 왜 빈손이야? 그러게. 설마 까먹은 거야? 어, 생각이 안 났네. 그냥 시켜 먹자. 뭐? 아니 왜 이렇게 뻔뻔해? 예, 나 배달 음식 안 좋아하는 거 모르니? 배고파 죽겠는데 어제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이래. 그렇게 배고프셨으면 아들한테 뭐라도 해달라 하시죠. 전 이제 엄마 장례 끝나고 왔는데 어떻게 음식을 해요? 못하겠으면 말을 하던가.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난 하겠다고 말도 안 했어. 당신이 말만 던지고 쌩 하고 사라졌지. 근데 이 짐들은 뭐야? 엄마 짐. 이참에 엄마 우리 집에 모시려고. 엄마 자꾸 기침하는 게 면역력도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장모님 보니까 우리 엄마도 걱정되더라. 그래서 엄마한테 올라올 때 아예 짐 좀 싸오라고 했지. 그래, 나도 이참에 며느리한테 효도 좀 하다 보자. 시골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고 나도 아들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우리 아들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엄마는? 며느리 뒀다 뭐해? 며느리한테 얻어먹어야지 엄마가 왜 할 생각을 해? 어머니를 여기 살게 하겠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넌 제대로 된 동의 구하고 있냐? 그리고 이렇게 해야 공평하지. 엄마 집도 부동산 내놨으니까 그런 줄 알아. 솔직히 우리 엄마 정도면 편하지. 야, 나 같은 착한 시어머니도 없지. 앞으로 잘 살아보자꾸나. 사돈 막내가 쓰면 되지? 근데 영 찝찝하긴 하네. 죽은 사람이 있었던 방이라. 왜 사람 죽은 집은 값도 덜 매기잖아. 이참에 인테리어 싹 해야지. 장모님 문적 안 남기도록. 걱정 마, 엄마. 요새 방 인테리어 정도는 금방 해. 그리고 와이프 알바만 하니까 시간 많다. 엄마 취향대로 잘 꾸며달라고 해. 나 카드 줄 테니까 엄마 원하는 거 다 해줘.
나온다 이거지? 그래, 차라리 잘 됐네.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왜 말이 없어? 설마 나 집에 있는 게 싫은 거니? 그럴 리가요. 저희 엄마도 묻고 가셨는데 똑같이 대접해 드려야죠. 그래, 우리 엄마를 돌아가신 장모님이라고 생각해. 시어머니면 친정엄마나 다름없지. 그럼, 그러니 딸 같은 며느리란 말도 있겠지. 다음날, 집. 아니, 여태 아침밥 안 차리고 뭐하니? 우리 아들도 곧 출근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어머니 깨우려고 그랬어요. 아침밥은 어머니가 차리는 거잖아요. 남편한테 말을 못 들었나 보다. 저희 엄마 계실 때도 남편 저희 엄마한테 밥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차려도 되고요. 간단하게만 차리세요. 국이랑 반찬 새로 하는 정도? 밥은 제가 해놓을게요. 그게 무슨... 지금 아픈 시어머니를 시켜 먹겠다는 거야? 그리고 누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상을 챙겨? 며느리도 딸이라면서요. 딸 밥도 안 차려주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나요? 저희 엄마도 사위 아들 같다 생각해서 암 말기인데도 어떻게든 차려주려고 애썼는데 얼른 만드세요. 저야 늦게 먹어도 상관없지만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곧 출근해야 되잖아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몸도 욱신거리고 아파 죽겠는데. 잠시 후. 뭐야? 밥을 엄마가 차렸어? 우리 엄마도 그랬잖아. 일단 먹으라. 그리고 나 밥 차리러 온 거 아니다. 오늘만 해주는 거고 다음부터 네가 해라. 그래, 엄마 오자마자 시키는 게 어딨냐? 엄마도 굳이 왜 했어? 몸도 안 좋은데. 너가 곧 출근 안 되는데 어떡해. 일단 먹어. 어머니, 식사 예절 좀 지켜주실래요? 어?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그럼 왜 기침한 사람이 어머니 말고 또 있어요? 사람이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꼭 기침을 해야겠어요. 침 튀게. 가족이라고 침 공개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네요. 왜 이래? 감기 걸렸으니 기침 정도 할 수 있지. 기침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밥 먹을 때 계속 할 것 같았으면 미리 기침을 하고 오든가 해야지. 그래도 옮기라도 하면 어떡해? 어머니, 계속 그렇게 기침할 거면 나가서 기침하고 오세요. 집에서도 웬만하면 기침은 하지 말아주세요. 밖에 가서 하세요. 저희 집 2층이라 왔다 갔다 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집에서 기침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픈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기침 갖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빡빡하게 굴긴 당신도 그랬잖아. 우리 엄마가 밥 먹다가 헛구역질하면 밥맛 떨어진다고. 나가서 하고 오든가 하라 그랬잖아. 그게 기본 식사 예절이라며. 나도 어머니께 알려준 것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복수라니? 당신이 식사 예절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도 이제 같이 살 거니까 알려준 건데. 어머니, 저희 집 문화니까 꼭 지켜주세요. 나 참, 야, 안 먹고 만다. 엄마, 어디가? 진짜 줄 거야. 아침부터 꼭 이래야겠어? 내가 뭘? 도통 모르겠네? 2시간 후. 아휴, 왜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지 모르겠네.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나았을 텐데 눈치 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네. 곧 점심시간이니까 그때 좀 든든히 먹어놔야겠네. 예, 점심은 어떡할 거니? 전 배달시켰어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세요. 배달? 야, 그럼 지금 네 것만 시켰다는 거야? 네. 각자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야죠. 저 얼른 먹고 나가봐야 돼요. 알바 나가야 되거든요. 너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혼자 밥 챙겨 먹고 나가겠다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같이 일해주실래요? 그럼 좋고요. 이 집에서 돈 안 버는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이런 기여라도 하셔야 저희 집에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아니면 거렁뱅이 취급받아요. 나보고 살림을 하라고? 안 하면 거렁뱅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이 집이 우리 아들 명의로 된 집인데 내가 왜 거렁뱅이 취급을 받아?
그러는 너는 친정엄마 모신다고 멋대로 회사 관두고 겨우 알바하면서 용돈벌이나 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훈계질이야? 아, 그럼 어머니도 알바하시든가요. 우리 집은 철저히 돈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왕이에요. 점심 드시기 전에 청소 좀 해놓으세요. 저 바닥에 머리카락 득실한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따 검사할게요. 이제 왔나 보다. 저 방 들어가서 식사할 테니까 어머니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럼 맛있게 식사하세요. 자.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원래 저렇게 싸가지가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가 있어. 그리고 뭐 검사를 해. 지가 대장이야 뭐야. 2시간 후. 몸이 더 무겁네. 불도 엄청 뜨겁고 병원을 한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놈은 왜 엄마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려더니. 어머니, 여기 좀 와보세요. 쟤는 왜 또 소리 지르고 난리야? 왜? 여기 머리카락 뭐예요? 먼지도 있고 청소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완전 형편없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청소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버릇없게. 버릇은 문제가 아니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저 청소기랑 걸레 갖다 놨거든요. 다시 하세요. 당장이요. 내가 여기 가정부로 온 줄 알아?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한 번으로 괜찮냐 말 없이 일만 잔뜩 부려먹어. 나한테 효도한다며. 나 대접해준다며. 엄마만큼 대접해준다고 했죠. 남편이 딱 저희 엄마 이렇게 대접했거든요. 저희 엄마 군말 없이 남편이 청소 상태가 별로라고 하면 아픈 몸 이끌고 바로 걸레질하셨고 남편이 배고프다고 하면 바로 상 차려주셨어요. 남편한테 좋은 소리 한 번을 못 들었는데도요. 어머님 그에 비하면 양반인데 벌써부터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여기도 청소 상태가 별로잖아요. 화장실 청소는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기침하라고 했는데 방이고 화장실이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럼 병균이 집안 곳곳에 퍼지잖아요. 어머니 혼자 감기 걸린 걸로 족하지 식구들까지 피해를 입혀요? 저희 엄마는 적어도 병 전염시키고 그러시진 않았어요. 저 이제 알바 나가야 되거든요. 저 올 때까지 무조건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안 그러면 될 때까지 검사할 거예요. 그럼 수고하세요. 참고로 남편 오늘 출장 갔어요. 아까 전화 왔더라고요. 긴급하게 1박 2일 출장 잡혔다고? 저게... 아니 이놈은 너 엄마가 이런 취급을 받는데 속편하게 출장을 가? 일을 낳고 같이 살자고 한 거야? 아니 무슨 뒤늦은 효도를 한다고? 1시간 후. 도저히 못 해먹겠네. 내 집 내가 왜 청소를 해? 내 집이 있는데. 더 더러운 걸 보지 말고 나가자고. 다시 오나 봐라. 엄마,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네. 나 출장 간다는 얘긴 들었지? 집에선 잘 쉬고 있어? 몸 좀 어때? 지금 태평하게 그런 소리가 나와? 나, 침 나왔다. 도저히 니네 집에서 못 살겠어. 뭐 그런 얘기가 있어. 당장 이혼해라. 뭔 소리야? 와이프가 또 무슨 짓 했어? 말도 마. 지 혼자 점심 배달시켜 먹더니 나한테는 온갖 청소 다 시키고 하도 닥달해서 좀 해줬더니 검사까지 하더라. 이 청소시켜놓고 지는 알바 나갔어. 그래놓고 네가 자기 엄마한테 했던 방식 그대로 안 그래 그러더라. 그런 집에 내가 어떻게 사니? 앞으로도 그러길 뻔한데. 아주 부려도 이런 부류가 없어. 부동산에도 말이 났다. 집 안 내놓는 걸로. 벌써? 그럼 돈은? 집 판 돈 나한테 주기로 했잖아. 지금 그게 중요하냐? 네 엄마 핍박당한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돈을 왜 줘? 나 호강시켜주는 대가로 주는 건데 일만 잔뜩 하고 감기도 더 심해졌는데 아예 나 볼 생각을 말아. 걔랑 이혼하기 전까진 절대 안 돼. 여보세요? 엄마! 단단히 화가 났네.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이 여편네를 그냥... 잠시 후 전화.
여보세요? 우리 엄마한테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정신 나갔어? 아침에도 그러더니 뭐 하자는 거야? 이러려고 같이 모신다고 한 거야? 내가 뭘 했다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그대로 하는 건데? 복수하는 거 맞네. 당신 엄마랑 내 엄마가 같아. 이렇게 해봐자 불리해지는 건 당신이야. 이혼하고 싶냐? 돈도 없는 게 어디서 복수한답시고 남의 소중한 엄마를 쫓아내. 당장 가서 우리 엄마 안 데리고 오면 정말 이혼할 줄 알아. 우리 엄마도 지금 이혼하라고 난리거든. 이혼 좋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서류는 거실 탁자에 뒀거든? 내일 오는 대로 작성해놔. 뭐? 지금 나랑 장난해? 장난 아닌데? 이혼하자며. 나도 마찬가지야. 3일 다 끝났지? 그럼 끊어. 여보세요? 이게 무서운 줄은 모르네. 아, 그래. 이혼하자고. 이혼해도 지가 손해지 내가 손해야?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 이대로 이혼하시게 되면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보니까 아내분이 남편분께 본인 퇴직금을 맡기셨네요. 그 돈은 와이프분께 드려야 되고요. 집 같은 경우엔 혼인기간이 짧아서 기여한 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0불은 기여했어요. 그럼 그만큼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장모 병원비도 제가 부담했는데요. 근데도 퇴직금을 다 줘요? 애초에 남편분이 부담한 병원비가 얼마 안 되네요. 그동안 대부분 와이프분 돈으로 하셨고 직장 관둔 뒤에도 알바하시면서 집안일도 하셨으니 충분히 경제적 활동에 기여했다 보기 때문에 퇴직금은 거의 다 와이프분에게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은 재산분할 대상 아닌 거 아시죠? 유산이요? 유산이 어디 있다고? 아, 모르셨구나. 와이프분 앞으로 유산 4억이 있어요. 그건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4억이나 있다고요? 아니, 무슨 유산이 그렇게 많아요? 전혀 그런 말 못 들었는데? 국밥 장사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의뢰인분과 상관없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럼 이대로 이혼 진행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뭐가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엄마가 이혼하기 전까지 집값 안 준다 해서 이혼까지 하게 된 건데. 아, 그 집이 많이 받아봤자 2억이 좀 넘을 텐데 여긴 두 배잖아요. 일단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절대 서류 넘기거나 접수하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어디 있었어? 지금 놔두고 갈 곳도 없었을 텐데. 대한민국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몰라? 호텔 가 있었지. 호텔 진짜 좋더라. 우리 엄마 살아계셨음 데려갈 걸 그랬어. 그 변호사가 유산 얘기하던데.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장모님 유산을 남기고 가셨어? 4억이나? 어, 엄마가 오랫동안 장사했잖아. 그동안 단골 손님분한테 돈 관리 맡기고 있었나 봐. 당신 돌아가시면 나한테 다 주라고 했대.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뭐하러 말을 해? 우리 엄마를 남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왜? 돈 있는 거 알았으면 대접이라도 하려고 했니? 난 그런 가식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을 안 하신 것 같아. 물론 당신이 했던 그런 짓들은 우리 엄마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돈 한 푼 없었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짓이었지. 그래서 좀 아쉽긴 해. 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그 짓 반의 반도 못했는데 당신 엄마는 바로 나가버렸잖아. 어머니가 참을성이 좀 없나 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저기, 내 미안해. 뒤늦은 후회하지 마. 솔직히 나도 그땐 일도 너무 많고 예민해서. 내 성격 알잖아. 욱하는 게 많은 거. 그래도 장모님 앞에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 나도 솔직히 마음 아파. 장모님 그렇게 돌아가시게 한 게 나도 정말 마음에 걸린다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가식인 게 확 느껴지네. 이미 늦었으니까 괜한 힘 빼지 말고 그냥 이혼해. 나도 이제 네 얼굴만 봐도 싫어 죽겠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니네 엄마랑 살아. 니네 엄마 아직도 감기 안 난 것 같더라? 나한테 전화하는데 목이 완전 나갔더라고. 그 목으로 자기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얼마나 난리를 피우던지.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이혼은 할 건데 말이야. 네가 가서 말해줘. 확실히 이혼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엄마는 왜 괜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앞으로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살게. 그러니까 우리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따지고 보면 우리 둘 사이에 문제되는 건 없었잖아. 장모님 아프기 전까지 우리 둘 사이 제법 괜찮았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당신 인성이 제대로 드러난 것 같은데. 이런 인성의 남자랑은 다시는 같이 못 살지. 게다가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겠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 다신 나 부르지 말고. 간다 그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아, 단단히 화났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잘해줄걸. 너희는 그런 유산이 있으면 말을 하지. 왜 돈 없는 척을 한 거야? 모소를 단단히 줘버리네. 6개월 후, 시댁. 글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왜 팔아서 너한테 줘야 되는데? 애초에 약속했잖아. 내가 엄마 모시면 그 돈 준다고. 나 그 돈으로 사업하려 했었잖아. 엄마 믿고 일 잔뜩 벌려놨는데 자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 내가 몇 배를 돌려준다니까. 됐다. 난 아직도 네 집에서 그 꼴 당한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때 나 제대로 막아주지도 못하고 방관했잖아. 출근한다 핑계로. 솔직히 하루뿐이었잖아. 그게 그렇게 걸려? 나 지금 그 여자랑 이혼도 하고 혼자 사는데 하루뿐이라고? 내가 그런 취급 당한 거부터가 분하되니까? 내 집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니? 그때 뼈저리게 알았어. 역시 늙으면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마냥 안 갖고 있으면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나 죽을 때까지 절대 못 내놓으니까 그렇게 알아. 사업이든 뭐든 네 알아서 하고. 그리고 너랑 나랑 같이 살아도 너 하루 종일 일 나가고 없을 텐데 그럼 난 누가 밥 해주고 빨리 해주니? 그럴 만한 여자를 데려오든가. 엄마는 이혼한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아들한테 그러고 싶어. 엄마가 이러니까 전화위복가 뒤도 안 들어보고 이혼한 거 아니야. 솔직히 엄마가 자금만 안 했어도 이혼할 일 없었지. 그럼 장모 유산으로 사업도 했을 텐데. 어디서 탓을 돌려. 제가 장모한테 못되게 굴어놓고. 네가 정말 서연이 걔가 나한테 했던 방식대로 장모한테 대했다면 말이다. 그건 그대로 천벌받을 일이야. 감기만 걸려도 누가 못되게 구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데 암에 걸렸다는데 그런 취급하면 나도 복수하고 싶어 안달이겠다. 왜 또 전화위프 편을 들어? 편이 아니라 네 인성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남의 돈 축내지 말고. 아니면 회사 그대로 다니든지. 갑자기 뭐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야.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내가 오래된 꿈이었다니까. 됐다 됐어.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 나중에 아프다고 연락하기만 해. 오늘은 똑똑히 기억할 테니까. 엄마한테 잘하는 짓이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너 같은 아들 없는 셈 칠 테니까. 그 시각 납골당. 엄마 나왔어. 그동안 잘 지냈어? 바빠서 통 못 와봤네. 미안해 정말. 사장님 저도 왔어요. 잘 지내셨죠? 거기서는 건강하시죠? 엄마도 알다시피 엄마 식당 인수했어. 엄마가 그렇게 애정 가졌던 곳이었잖아. 손님들도 엄마 음식 그리워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엄마한테 배웠던 대로 음식 만들고 있어. 손님들도 비슷한 맛 난다고 좋아하시더라. 이대로 엄마가 잘 꾸려놓은 가게 그대로 이어볼게. 그러니 나 자주 안 오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따님이 정말 손맛이 좋아요. 사장님 닮으셨나 봐요. 그리고 사장님, 제가 좋은 인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만 상미님이 소개해주신 분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부모님께도 허락받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라 같이 살 수밖에 없겠더라. 엄마가 소개해준 거나 마찬가지야. 따님 더 이상 우는 일 없게 저도 옆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쪽 부모님이 따님을 너무 좋아하세요. 맞아. 너무 아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엄마 걱정하는 일 없게 행복하게 살게. 그러니 엄마도 아빠랑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 나 그거 말고 바라는 거 없다. 부디 따님 잘 축복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1년 후. 그 뒤로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혼주 자리에 친척 어른을 모시게 되니
부모님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하늘에서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볼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날 밤 꿈에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론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는데 그날은 나오셨더라고요.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선 환하게 웃으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잘 살라고 멀리서 지켜볼 테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하늘을 보라고 그럼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거라고 다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고 깨어나 보니 남편이 절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악몽이라도 꿨냐고 묻길래 아주 좋은 꿈을 꿨다고 했죠. 종종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뒤로는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저도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면 엄마가 30년 동안 일군 식당에서 엄마의 자취를 막 듣게 되더라고요. 냉장고 오른편엔 아버지 사진도 몇 번이나 보고요. 그러고 나면 하루살임을 얻어요. 지금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시부모님도 절 정말 딸처럼 대해주셔서 그동안 못 받은 사랑을 한꺼번에 다 받는 느낌이고요. 전 남편은 건너 들어보니 회사 퇴직금으로 사업을 크게 벌이다 망했다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다 어느 순간 잠적했대요. 그렇게 사업에 큰 욕심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역시 사람은 일면만 보고 모르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도 돈돈거리고 자기에게 좀만 피해가 가도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죽을 만큼 미웠는데 이젠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걸 보니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다사다난한 나날이 지나고 지금은 정말 편하네요. 남편과 같이 가게를 마감하고 돌아오는 길에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오는 게 요즘이 낙인데요.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안 좋은 인연은 바로 잘라낼 필요가 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랑 저 둘 다 아이를 원해서 슬슬 아이 가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갖기에 제가 살짝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분명 축복해 주실 테니 믿고 노력해 보려고요. 여러분도 저희 부부가 아기 천사를 만날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